팔단원 대기대순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파동에 의해서 운동량과 열이 남북 방향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에 의해서 어떻게 운동량과 열이 남북 방향으로 수송이 되고 그에 의해서 폐례순환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 수송 보겠습니다. 운동량과 운동량 수의 의미, 운동량 U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량, 선운동량은 NV이죠. 그런데 대기과학에서는 보통 단위 질량당의 물리량을 생각하기 때문에 V는 N분의 P라고 쓰면 단위 질량의 운동량이 어떤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원에서의 운동량이다라고 하면 동서방향의 풍속을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서방향의 풍속. 그래서 위도에 따른 운동량의 차이 한번 보시면 이 절대 가운동량이라는 거는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제 저위도가 고위도에서보다 더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 속도가 이 자전축의 거리에 비례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위도는 더 빠르게 지구를 자전하고 고위도는 좀 느리게 지구를 자전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량 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플럭스다라고 하면 단위 시간이랑 면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량 속이다라고 하면 어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단위 면적, 이 연직 방향으로 있어가지고 여기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방향의 운동량이 좀 큰 공기덩이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U', V'이 양수가 되어가지고 운동량이 북쪽으로 수송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U'이 작은 공기가 위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프라임이라고 하면 U는 U 더하기 U 프라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10단원에서 배울 레이놀즈 분해와 살짝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U 바라고 하면 동서방향으로 평균한 성분, 동서평균한 동서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지구를 쭉 한 바퀴 둘렀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위도대에서 지구를 쭉 한 바퀴 돌리면서 여기서의 U들을 다 측정한 다음에 이들의 풍속의 평균을 구한 게 U바가 되겠고요. 각각에서의 풍속을 U라고 하면 U'이라고 하면 U에서 U바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이 0보다 큰 게 북상했다라고 해보면 평균 바람은 이제 5m/s였는데 U''이 양수다라고 하면 약 7m/s에 드는 바람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량이 위로 수송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량 수송을 한번 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을 향하게 돼요. 운동량이 수송된다라고 하면 항상 운동량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열 수송도 마찬가지로 열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수송되는 건데 당연히 열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이 되겠죠. 지면과 대기의 운동량 교환과 남북 방향의 운동량 수송. 역시 여기서의 운동량도 항상 운동량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위도에서는 편동풍이,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죠. 편동풍이 분다라는 거는 지면의 운동량이 대기의 운동량보다 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중위도에서는 지면의 운동량이 대기에서의 운동량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지면이 더 자전 속도가 크기 때문에 바람은 오히려 동에서 서로 분다라는 거고요. 중위도에서는 지면의 자전 속도가 대기에서의 자전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량 수송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저위도에서는 지면에서 대기 쪽으로,
지면에서 대기 쪽으로 운동량이 향하게 되고요. 중위도에서는 대기에서 지면 쪽으로 운동량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량은 저위도에서 중위도 쪽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위도와 중위도에 걸쳐서 운동량은 극적으로 수송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기울 때 운동량이 북쪽으로 수송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파동이 이런 식으로 파동의 골과 축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기울어야 운동량이 북쪽으로 수송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 A 부근에서는 U'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동서 평균한 성분보다 동서바람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동서 방향으로 평균한 남북 방향 성분은 0이라고 둘 수가 있기 때문에 A 지역에서는 V'이 양수, B에서는 V'이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에 걸쳐서 U', V'이 양수죠.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평균을 해도 이 U', V'이 양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운동량이 북쪽으로 수송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축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기울어야 운동량이 북쪽으로 수송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파동의 축이 이런 식으로 북서 남동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량이 남쪽으로 수송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U''이 0보다 크게 되고 V'이 0보다 작게 되고, 이쪽 지역에서는 U''이 0보다 작고 V'이 0보다 커가지고 U'', V'이 0보다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운동량이 남쪽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는 고위도에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도에서는 운동량이 남쪽으로 수송되고 저위도에서는 운동량이 북쪽으로 수송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 중위도에서 운동량이 수송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량 수송, 수렴. 운동량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지역의 동서방향 풍속이 점차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북반구 겨울철 파동에 의한 운동량 소개 분포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파동에 의해서 운동량이 남북 방향으로 얼마나 수송되었는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이쪽에서 엄청나게 운동량이 북쪽으로 수송됨을 알 수가 있고요. 점선은 음수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이렇게 수송됨을 알 수가 있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수송되고 이렇게 수송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운동량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수렴. 일단 운동량 속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면 북위 30도에서 운동량 속이 최대다. 이쪽 지역에서 운동량 속이 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5에서 50도에서 운동량이 수렴한다라는 거. 고위도에서는 운동량이 남쪽으로 수송된다. 겨울반구에서가 파동의 활동성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의 크기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활동성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페렐 순환과의 연결 한번 볼까요? 운동량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쪽 지역에 서풍이 강화된다라는 건데요. 대륙권 상층에서의 서풍이 강화가 된다면 고도에 따른 바람 시어, 그러니까 연직 바람 시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에 의해서 지금 연직 바람 시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온도풍 균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이 중위도 지역에서의 온도풍 균형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직 바람 시어가 커짐으로써 온도풍 균형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온도풍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연직 바람 시어가 약해지거나 남북 온도 경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연직 바람 시어가 10, 남북 온도 경도가 10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20 시어 남북 온도 경도로 증가된 경우에 이게 15로 줄고 남북 온도 경도도 15 정도로 늘어남으로써 온도풍 균형이 다시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방향으로의 어떠한 2차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고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페렐 순환에 의해서 이러한 온도풍 균형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쪽에서 상승을 하면 여기서는 더 차가워지겠고요.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면 30도 부근은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남북온도 경도가 강화가 될 수 있고요. 대륙권 상층에서는 이렇게 남풍이 불게 되면 여기에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면 여기서는 서풍이 약화 또는 동풍이 강화될 수가 있고, 대륙권 하층에서는 여기에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면 서풍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대기 하층에서는 서풍 강화, 대기 상층에서는 서풍이 약화되므로 연직 바람 시어가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열수송도 한번 살펴보면, 열속의 의미, 단위 시간 동안 동서방향이 가로고 연직 방향이 세로인, 그러니까 이런 단위 면적의 사각형을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는 열을 열속기라고 합니다. 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와 열수송 수체, 태양의 위도별 불균등 가열로 인해서 저위도가 따뜻하고 고위도가 차갑죠. 그리고 대기 대순환과 파동이 열수송의 주체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대기 대순환 그리고 파동이 열수송의 주체가 되는데,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는 저위도에서,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북쪽으로 열이 많이 수송이 되고요. 중위도에서는 파동에 의해서 열이 북쪽으로 많이 수송이 됩니다. 파동에 의한 열수송, V', P'이 양수일 때 열이 북으로 수송이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북동 남서 방향으로 기울 때 또는 북서 남동 방향으로 기울 때 모두 열이 북쪽으로 수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북반구 겨울철 파동에 의한 열속의 분포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극쪽으로 열이 수송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파동에 의해 열이 많이 수송되는 곳은 이렇게 중위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위도에서 열이 많이 수송된다. 특히 50도 부근 대륙권 하층에서 열수송이 가장 활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겨울 방구에서가 여름 방구에서보다 파동의 활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열수송이 더 많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페렐 순환과의 연결, 이렇게 열이 북쪽으로 많이 수송이 되면은 60도 부근은 더 따뜻해지고요. 30도 부근은 조금 더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연직바람 시어 남북온도 경도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온도풍 균형이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남북온도 경도가 강화되고 연직 시어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2차 순환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 2차 순환은 60도에서 상승하고 30도에서 하강하는 이런 페렐 순환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페렐 순환 심화 보겠습니다. 페렐 순환은 인위적으로 대기의 순환을 동서 방향으로 평균함으로써 얻어지는 산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기덩이가 움직이는 방향과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S1, S2, S3의 공기덩이가 궤적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요. 이때 위도 1, 2, 3은 각각 위도 S1과 S2, S3의 평균 위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단열 과정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S1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같은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연직 운동은 없는 거죠. 이 공기덩이의 평균적인 움직임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런데 S1, S2, S3는 각각 북상할 때는 상승 운동이 동반이 되고요. 남하할 때는 하강 운동이 동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상할 때는 주위보다 공기덩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상승하고, 남하할 때는 주위보다 차가워지기 때문에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상승 운동이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하강 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을 동서 방향으로 쭉 평균을 해보면 위도 1에서는 하강 운동이 있게 되고요. 하강 운동은 있고 상승 운동은 없기 때문에 하강 운동이 동서 평균할 때 생기게 되고, S3에서는
상승 운동이 생기게 돼요. 하강 운동은 없고 상승 운동이 있기 때문에 3은 상승, 1은 하강 운동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평균했기 때문에 위도 1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강 운동이 있고 위도 3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운동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기덩이는 각각 연직 운동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정체 로스비파 또는 태양의 위도별 불균등 가열에 의해서 저위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 운동이 있고 고위도에서는 하강 운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륙권 상층에서는 질량 보존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성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단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위도 쪽에서 상승, 고위도 쪽에서 하강하고 이렇게 쭉 순환하는 순환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잔여 순환이라고 합니다. 실제 공기덩이의 운동과 대응되는 순환을 잔여 순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잔여 순환은 지구상에서 한 개의 방구에 하나의 순환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동서방향으로 평균된 순환은 이렇게 한 개의 방구 내에 세 가지의 순환이 있죠. 헤들리 순환이랑 페렐 순환이랑 극순환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실제로 공기덩이가 움직이는 순환은 이렇게 잔여 순환, 한 방구에 한 개의 순환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렐 순환의 방향이 이렇게 30도 있고 60도 있을 때 30도에서 하강, 60도에서 상승. 이게 이제 페렐 순환인데요. 사실 이 공기덩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하는 공기덩이에 전향력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동풍 성분이 분다라는 분석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운동량 및 운동량 속. 운동량이라고 하면 동서방향의 풍속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운동량 속이라는 거는 남북 방향을 통과하는 운동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절대 각운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거는 저위도가 중고위도에서보다 더 크다. 자전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면과 대기에서의 운동량 교환. 운동량 교환은 항상 운동량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향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위도와 고위도에서는 지면 근처에서 동풍이 불죠. 그래서 지면 운동량이 큰 지면에서 작은 대기 쪽을 향한다. 반대로 중위도는 대기에서 지면으로 운동량이 향한다라는 거. 그리고 인명에서 한번 출제된 바가 있는 개념인데요. 파동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기울 때 북쪽으로 운동량이 수송이 된다라는 거. 페렐 순환과의 연결. 운동량을 수송하는 파동에 의해서 대륙권 상층 45도 부근에 서풍이 강화되고 이러한 서풍이 강화되는 것은 온도풍 균형이 파괴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파동에 의한 온도풍 균형을 파괴하는 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페렐 순환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수송의 경우에도 중위도의 열수송은 일단 파동에 의한 열수송이 페렐 순환, 대규모 순환에 의한 열수송보다 훨씬 더 크게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을 수송하는 파동에 의해서 북쪽의 온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파동에 의한 온도풍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페렐 순환이 형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